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애프터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로 발사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냈지만 다행히도 엔비디아라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개 발언에 나선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고요. 통화정책이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0.99%, 테슬라는 플러스 2.14%, 루시드는 마이너스 1.87% 하락하면서 2.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48%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장 초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어떻게든 마이너스권을 유지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어제장 한번 치고 올라서 주기를 바라면서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예전처럼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며칠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루시드 모터스가 미시간 사우스필드에 허브 오브 탤런트 설립 및 확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약 2,400평 규모의 엔지니어링 및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요. 현재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 R&D 기술자, 공급망 전문가, 운영 인력이 근무 중에 있고요. 50개 이상의 신규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설을 2단계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현재 엔지니어링 및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베이 시설, 실험실 및 테스트 시설을 포함하고 직원을 25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이베이 시설이라 하면 천장이 높은 대형 작업 공간으로 대규모 설비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대형 차량 또는 부품을 조립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시설이죠. 전기차 부품 조립, 테스트, 프로토타입 제작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미드 사이즈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사우스필드 설립은요, 단순히 연구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드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스필드 허브를 통해 연구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미시간의 자동차 공급망 대학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확장이 완료되면 테스트와 제품 개발에 있어 더 효율적인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빠른 발전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루시드가 이번 허브를 통해 전기차 업계에서 기술력과 인재 기반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루시드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RBC 캐피탈은 비용 통제 칭찬에도 불구하고 루시드에 대해 약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톰 나리아는 화요일에 새로운 리서치 노트를 발표하면서 목표 가격을 3달러에서 2달러로 낮추었다 전했습니다. 노트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새로운 라이선스 거래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거래가 성사될 증거가 보일 때까지 라이선스 가치, 주가가 낮아진 데서 비롯됩니다. 라고 나리안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루시드 측에서는 향후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라이선싱 거래에 따른 수익 창출 가능성이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성사가 확인되지 않아 라이선싱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에스턴 마틴 이후 최대한 빨리 다른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한 군데만 더 체결된다면 향후 미드 사이즈 모델이 나오면서 라이선스 계약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트너십 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했지만 이번 주 남은 거래일은 상승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